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김영호, 올해로 58이 되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수출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했던 사람이다. 모든 것이 변한 건 2022년 여름 그 전화 한 통부터였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달러 좀 사두는 게 어떨까요? 아들 민수의 말에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나에게 환율 상승이란 단어는 여전히 악몽과도 같았다. 당시 회사는 달러 차입금을 갚지 못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나는 석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때의 공포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냥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숫자들이 맴돌았다. 1300원, 1400원, 그리고 2000원. 2000원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다음날 아침 퇴직금 일부로 달러를 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조금만 사두려 했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자 불안감이 커졌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 다음에 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돈을 달러로 바꿨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여보, 퇴직금 전부를 달러로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나는 짜증을 냈다. 당신이 뭘 알아? 97년에 달러가 없어서 망한 회사들 얼마나 많은데. 말을 내뱉고 나서야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의 눈에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사과하지 못했다.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환율 차트를 들여다보며 또다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내렸고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계속해서 환율을 확인했다. 식사 시간에도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체크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오직 환율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정민수가 찾아왔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내 친구였고 지금은 지역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영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민수의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환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 퇴직금 대부분을 달러로 바꿨는데 환율이 오락가락하니까 불안해서.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영호야, 혹시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 읽어봤어? 그날 밤 민수가 건네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에는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환율 공포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국인들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율 상승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로 인해 환율이 오를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달러를 사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수요를 더 증가시켜 환율을 더욱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정확히 그 패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에 사로잡혀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와 버린 것이다. 마치 코로나 때 마스크를 사재기하던 사람들처럼. 다음 날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환율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경제 공부 모임은 곧 동네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처음에는 나와 민수, 그리고 2명의 친구로 시작했지만 한 달 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환율의 변동 요인을 공부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금리와 환율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심리가 어떻게 가격을 왜곡시키는지를 배웠다. 환율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경제 지표입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기 때문이죠.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점점 더 환율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환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나는 이제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 민수야.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실제로 우리 모임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환율 하락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신호와 함께 시장의 과도한 공포 심리가 진정되면 환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나는 이미 달러의 절반을 원화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버지 퇴직금. 걱정 마. 이제 나는 환율의 노예가 아니란다.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법을 배웠어. 1년이 지났다. 우리 경제 지혜 나눔터라는 이름의 모임은 지역 은퇴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졌다. 우리는 단순히 환율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와 행동 경제학까지 폭넓게 배웠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퇴직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나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모임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 봉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는 중학교에서 외환시장과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 선생님, 저도 커서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 학생의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30년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다. 오늘은 우리 모임 2주년 기념일이다. 민수가 갑자기 나를 단상으로 불렀다. 영호 형이 우리 모임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멘토가 됐죠. 영호 형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환율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환율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과거의 상처입니다. 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객관적 판단을 흐립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 걸요. 내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돌아보면 그 불안한 날들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다. 환율의 공포에 사로잡혀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으니 말이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환율 차트가 아닌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환율이나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직장에서 퇴직 후의 불안감은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두려움이 저를 제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